시작해보자. 이제 소설 두 작품이 남았어, 그치? 삼포 가는 길하고 남옥이라는 작품. 참고로 이 삼포 가는 길도 우리가 앞서 봤던 1964년 겨울 이 작품이랑 시기적 배경은 동일시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도 1960년대에서 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를 그 배경으로 하자. 그리고 산업화랑 도시화가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 시기에 뭐가 만들어진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이 작품엔 총 3명의 등장인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름들이 영달이랑 인물입니다. 인물은 영달, 그리고 정씨, 백화. 이 3명의 인물들이 그려내는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게 이 작품의 관건인데요. 참고로 이 삼포 가는 길은 약간 우리 국어, 그러니까 우리 동네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 동네 내신 대비해서 약간 핫이슈가 되는 작품이기도 해요. 어떤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문고랑 서울고도 한번 그랬어. 이 작품을 전문을 시험범위로 주셨어. 전문을 다 죽은 다음에 퀴즈를 내셨어.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백화가 갔던 삼거리 슈퍼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런 일도 벌어지는 그런 작품이야. 그러니까 참고로 이거는 그러니까 수행평가의 점수평가 항목이었거든. 내신 대비는 아니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수행평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제대로 지문을 꼼꼼하게 읽었는지를 측정하시려고 내셨던 차선책이 아닐까라고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지만 뭐 어쨌든 그런 만큼 전문을 봐야 될 만큼 중요도가 높은 작품이고 기출문제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작품인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작품의 전체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장면은 거의 결말이 아니고 그냥 결말 장면이거든요. 결말 장면만 딱 보는 건데요. 자, 일단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영달은요, 일단은요, 감옥에 갔다. 잠깐만, 정신대 미안, 잘못 말했어. 영달은 이렇게 쓸게요, 그냥. 양아치예요. 양아치예요. 그래서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참고로 이 친구는 고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고향을 상실해서 여기저기 떠돌이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양아치였느냐? 참고로 그건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사랑하던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과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었지만 사는 게 사는 거다 보니 당장 오늘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고 내일은 어디 가서 살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나도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 어떤 공사판까지 온 거야. 근데 이 공사판에서도 이 친구가 양아치인 게 공사판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특정한 A 지역이 공사가 막 들어가면 호텔 쓰고 여기엔 뭐 그다음에 무슨 뭐 공원 부지 쓰고 막 이런 식으로 계획도시를 만들잖아. 이게 바로 상업화와 도시화 같은 거 아니야? 하면 여기다가 이제 인부들을 모아놓고 인부들이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을 나갔다 왔다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인부들의 숙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건물에서 이제 여기서 일을 한 돈이 나와야 이 사람들이 그 집값을 내고 이러는 거잖아. 근데 우리 영달이가 어떻게 썼냐면 여기서 집도 대주고 그 다음에 그 음식도 대주는 부부가 한 팀 있었는데 그 부부 중에 아내를 유혹해. 유혹해서 밥도 맛있게 얻어먹고 집세도 참고로 아직까지 안 낸 상태야. 그런데 그거를 이 남편이 발각해서 아내를 죽일 듯이 패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달은 그 장면을 보고 아 걸렸구나. 나 지금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도망가면서 얘기가 시작하는 거야. 작품이 그딴 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을 보면서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다음 차례는 나구나. 난 죽는다 하면서 몰래 짐 싸들고 나가면서 이제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길에서 정씨를 만나요. 근데 정씨는 또 뭐냐? 이 사람은 또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감옥에 갔다 와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거리를 찾아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중인데요. 이 정씨의 고향이 바로 삼포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작품의 제목에 삼포라고 있는데요. 이 삼포는 앞에 있는 삼은 숲을 삼자예요. 숲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나무 목자 두 번 쓰면 되는 거 알지? 림 할 때는 나무 목자 3번 쓰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거는 숲이 있는 마을이고 동시에 포는 무슨 뜻이야? 포구지. 포구. 그러니까 항구 도시라는 얘기야.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숲이 있고 앞에는 항구가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사라져버린 고향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실제로 삼포라는 지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얘들아 그거 알고 있지? 그 우리 목포도 포구지. 여러분들 영등포 알죠? 영등포도 포구예요. 여러분들 마포 알죠? 마포도 포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 한강을 타고 마포에서 짐을 내리고 싣고 그 다음에 영등포에서 짐을 내리고 싣고 이런 식이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포가 있었는데 삼포라는 데가 있는데 정씨는 그 고향인 삼포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던 거야. 그래서 가는 길에 뭐 눈도 많이 오고, 그치? 참고로 이 사람들이 눈길을 걸어가거든요. 이것도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거든. 눈길을 함께 가는 어떤 동행이 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중간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요. 근데 또 웬 식당에서 또 엄청난 사이야. 식당이 식당 일만 안 했거든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창녀촌 알죠? 여기 몸 파는 여인들도 이 식당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 옆에서 술도 따라주고 해야 이제 사람들이 젊은 인부들은 젊은 남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술집에 가야 예쁜 여자가 술 따라준다고 해서 막 몰려갔던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백화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가는 그 식당에서 백화가 야반 도주를 한 거야. 밤에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딜을 걸죠. 이 년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우리 마을이 여기니까 여기에 여기 있고 여기에는 공항 가는 길이 있고 막 이런 식이니까 여기랑 여기에 배치를 하는데 당신네들은 여기로 가는 길이라면서요. 혹시 가다가 요렇게 생긴 여자를 보면 잡아다 주세요. 내가 돈 듬뿍 드릴게요. 오케이? 약간 인신매매 가깝죠, 그죠? 그래서 얘들은 참고로 그래서 좋다 그럽니다. 돈도 벌고 좋지. 그러면서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길거리에서 오줌을 싸고 있는 백화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트가 아니 막 엉망진창이죠, 그죠? 그러면서 백화는 뭐 당연히 여기서 처음 봐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들이다 대면서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두 사람이 남자 두 명이 왠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니까 무섭잖아. 니들 뭐야? 라고 화를 내니까 저기 여기 식당 혹시 너희들 나 잡으러 왔어? 에이 뭐 돈 되면 잡아가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야? 하면서 정씨가 너희들 저기 잡혀가면 어차피 큰 고생할 거 뻔히 보이니까 그냥 우리랑 같이 길에 나갑시다. 갈 길에 나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세 명이 동행을 해요. 근데 이쪽은 도망녀예요. 자, 다 기구하죠? 양아치의 감옥에서 출소한 인물의 도망간 여인입니다. 그리고 백화는 참고로 고향에 가서 가족들의 품에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참고로 백화네 집에서는 백화를 보고 서울에 있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도시 여자가 된 줄 알아요.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차라마 말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조용히 농사나 짓고 도와드리면서 살려고요 하면서 속 깊은 얘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이 세 사람의 백그라운드 이야기들을 막 서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동행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 지금 이 세 인물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쓴 라인들이 전부 다 뭐의 상징이야? 소외의 상징이지. 오케이? 소외된 인물인데 그 소외된 인물들이 동행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연민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이 작품의 핵심 내용인 거야. 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런데 참고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백화가 영달이랑 썸을 타요. 썸을 타는데 영달이도 약간 그런 남자 있잖아. 나쁜 남자 느낌, 침대의 느낌 알지? 눈길을 가다 보니까 백화가 이제 하이힐 같은 거 신고 있어가지고 또랑에 빠져가지고 발목을 접질리거든. 접질려서 길을 가긴 가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 양아치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던 말도 나랑 무슨 상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잖아. 근데 이 소외된 사람들끼리는 서로 뭐 한다니까? 연민한다니까? 업어줘요. 근데 없는데 그와 동시에 영다리는 속으로 눈물을 흘려. 이렇게까지 가볍구나.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도 해. 내 여자친구도 몸도기가 이랬었는데 한번 생각해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역까지 오게 되면서 작품의 결말로 흐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소외를 극복했다면 뭔가 해피한 엔딩으로 가는 게 정상이었겠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아름다운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 세 사람들이 어떻게 결말을 맞이하는지 우리는 지금부터 볼 거예요. 알겠죠? 자, 결말 장면 보러 갑시다.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드릴게 하면서 백화가 누구에게? 이 영다리한테 말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3%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해. 참고로 내가 지금 정씨고 영달한테 권유를 어떻게 썼냐면 영다리가 딱히 목적지를 정하고 간 사람이 아니지.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었잖아.
참고로 정 씨도 집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출소해서 고향 가는 길이니까 고향 가면 뭐 할 일이 없겠어? 뭐 딱히 갈 데가 없으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같이 갑시다 했던 거야. 근데 백화가 등장해서 같이 서로 뭔가 묘한 눈빛이 오가고 샤라라라라 하는 느낌이 들어오니까 잘해라 잘해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권유를 했는데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유를 했는데 자 중요한 장면이야. 이거 밑줄 쳐. 영달이는 형광펜 그려 그냥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 오케이. 상징적 소재예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바라보고 있지. 그럼 봐봐 얘들아 신발이 뭘 상징해? 신발은 뭐 할 때 신는 건데 어딜 갈 때 신는 거잖아. 그치? 그들이 살아갈 길을 상징하고 그 길은 삶의 길일 거야. 근데 그 삶의 길이 어떨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 흙이 덕지덕지 묻었다는 거. 오케이? 쉽지 않은 삶의 길이야. 나도 여자친구 있었다니까. 근데 그 여자 하나 간수 못해서 나 하나도 우리 남신주 유도 박시봉방 기억나지? 나 하나도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당장 좋은 느낌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좋게 될 일을 만무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고민에 빠졌지 지금. 오케이? 근데 왜 하필이면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있는 신발을 봐야만 했을까?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역경과 고난의 길을 보고 있겠지. 됐죠? 자 아무 말 안 합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 쑥 끌고 와서 대합실이라는 건 여러분 대합실이 뭔지는 알고 있나요? 근데 대합실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 방금 올라왔던 이 전체 항 강의실을 보면 우리가 계단 올라와서 저희 넓은 공간 있지. 저희를 로비라고 부르자. 근데 로비가 보통은 대합실인데 그럼 그 대합실에서 우리가 201호 열차를 타러 가거나 202호 열차를 타러 가거나 203호 열차를 가면 여기 딱 들어와서 타려고 요 앞에 서 있는 요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플랫폼이고 대합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1호, 2호, 3호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모임의 장소야. 대기 장소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저 앞에 있는 넓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겠지. 됐지? 자 아무튼 대합실에서 쌀 한쪽으로 끌고 갈 속삭이죠. 여비 있어. 여비는 여행 비용이란 뜻이죠. 너 돈 좀 있냐고.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은 한 1,000원쯤 됩니다. 요새 1,000원이라면 이 당시 돈으로 치면 한 대충 10만원 이런 느낌으로 보자. 대충. 어디로 가려?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댑니다. 잠시 후 3번 열차 뭐 이렇게 하고 있겠죠.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흘끗 보고 말합니다. 같이 가봐. 좋은 여자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까지 밟고 사게 될지 말뚝을 밟고 산다는 얘기는 드디어 정착 생활을 한다는 뜻이겠죠. 왜냐면 영달이는 떠돌이 인생이니까. 이럴 때 아주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라고 했더니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옆 건물을 역사라고 하지 옆 건물 밖을 또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같이 가고 싶을 거야. 그치? 느낌이 오시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됐어?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달이가 말합니다. 결론이 났네요.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거부의 뜻입니다. 그쵸? 결국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안 된다는 얘기죠. 둘은 헤어집니다. 삼포에 가실러? 뭐 어쨌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는 뜻이죠 이거. 영달이는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자, 이 돈은요 500원짜리 2장이면 1,000원이죠. 영달이의 마지막 남은 비상금입니다. 참고로 알겠죠? 근데 그 돈 어떻게 쓰는지 봐봐. 저 여자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샀고 백화에게 우린 뒷차 탈 테니 잘 가쇼 하고 영달이가 내민 것을 받아진 백화의 눈이 보입니다. 뭐예요? 사랑했다. 딱 그 느낌 아니야, 그지? 자기의 비상금을 털어서 얘한테 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 앞에서 백화는 뭘 했었냐면 나는 표가 없어. 근데 이 여자는 정말 당당한 여자야. 참고로 자신의 주변에서 군인들을 이렇게 뭔가 휘무는 그런 약간 뭐랄까 군인들에 대한 로망 같은 것도 있고 당연히 군인들을 잘 휘어잡는 기술 같은 것도 있어서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도망 나온 거야. 그래서 너 어디로 어떻게 가려고 했더니 대충 군용차를 대충 이렇게 딱 잡아타면 돼. 딱 눈치 보면 안다. 저 차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고 어떤 급의 사람이 탔는지 보면 내가 어떻게 탈 차 하나 없겠냐 하면서 그냥 멍멍하게 가려고 하니까 그 백화를 누가 배려한 거야? 영달이 배려하고 있는 거지. 영달이 그래서 돈 1,000원으로 표를 샀고요. 찐달걀 샀고요. 그리고 빵을 샀죠. 그러면 요 소재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영달의 백화에 대한 배려와 연민을 상징하는 소재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뜬금없이 영달이가 쓰는 게 아니야. 백화도 실은요. 참고로 여기까지 백화를 영달이가 얻고 왔잖아. 그치? 눈길이라서. 그러니까 다들 이제 배고프고 힘들어하니까 백화가 앞에서 이제 그 뭐지? 호빵이가를 사요. 호빵이가를 사서 그거를 영달이한테 주면서 근데 힘들었잖아요. 좀 먹어요. 자기 걸 줘요. 참고로 그 소재는 백화의 영달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 그럼 이번에 거꾸로 이 찐달과 빵은 영달의 백화를 향한 사랑과 사랑의 소재. 하지만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로 소외된 사람들의 현실이죠. 오케이? 그걸 상징하는 거야. 백화의 눈은 충혈됐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음. 그렇지, 아쉬운 거죠.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어딨어. 길 가다가 그냥 우연히 만난 남자들이야. 나 잡아다가 자기들 이익 챙겨도 할 말 없는 상태라고. 근데 날 여기까지 데려다 줬고 배려해 줬으면서 심지어 마지막까지 챙겨주고 있잖아.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라고 정씨가 말하고 있는 거죠. 영달이는 할 말 없고요. 그죠?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다. 개찰구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 여러분들 왜 그 역 들어갈 때 삑 하고 카드 찍는 그걸 개찰구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선생님이 대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대학교 교양 영어 시간에 그 개찰구를 영어로 표현하라는 거야. 개찰구를. 갑자기 에피소드가 나와서 개찰구 보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지금도 그렇잖아. 산 갔다가 핑글 돌지. 그래서 선생님이 하다가 참고로 그 영어 선생님 성함이 프린스였거든. 그 농담으로 닉네임 프린스가 아니고 진짜로 게리 프린스였거든. 그래서 프린스 하면서 뭐라고 쓰냐면 TURN이지, 그치? 한글로 쓸게요. Yes, 터닝 게이트 막 그랬어요. 터닝 게이트. 문인데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막 프린스 형이 막 깔깔깔 묻더라고요. 와, 그러면 터닝 게이트 묻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영어로 턴스타일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 너 이거 알고 있었냐? 그 옆에 개찰구에서 핑글핑글 돌아가는 그 기계를 턴스타일이라고 부른대요. 또 하나 배웠다. 그치? 아무튼 나도 그거 보면서 터닝 게이트 아니고 문이 돌아가면 안 된대요. 나 보고 와, 게이트 is turning? 이러고 묻더라고요. 아무튼 그래. 아무튼 턴스타일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나와. 백화가 보퉁이는 진보다리를 보퉁이라고 불러요.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는데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며 백화는 개찰구를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눈이 젖은 채로 웃으며 이런 말을 하죠. 자, 눈은 왜 젖었을까? 눈물을 흘려서. 근데 왜 웃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었겠고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겠지.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정리에예요. 무슨 뜻이냐? 날 찾아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정례라고 하는 그 이름, 뭐랄까, 자신을 이거 상징적 장면을 보통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것에 대한 뭐랄까 감사 표현? 한 사람에 대한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꼭 써놓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중에 이제 너희들 서술형에 써야 될 답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표현한 거지. 가짜가 아니라 나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겠다. 나는 점례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점례낭은 작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점례가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계좌로 뛰어나갔고요. 자,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학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자, 이제 옆에서 쓸게요. 자, 다시라는 말을 썼고요. 그 옆에 눈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또다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눈은 당연히 세모 단어가 되겠죠. 오케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바깥, 세상의 고난과 현실을 상징하는 소재. 눈이 또 오고 있죠? 기차는 연착입니다. 연착이라고 하는 건 딜레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는데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폈어요. 옛날에는 대합실에서 담배 폈어요.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 교무실에서 담배 피던 시절도 있었고.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 붙였더니 더 피곤해졌던 거잖아. 그래서 영다리가 혼잣말로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헤이, 며칠이나 견딜까? 뭐라고? 아니요, 저 백화라는 여자 말이에요.
저런 애들 요즘 한 사나운도 천생활 못 배겨내요.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그럴 거요. 요즘 세상이 이거 밑줄 쳐나가 1, 2년 안으로 인정이 확 휙 변해가는 판인데 요즘 세상 이퀄 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하는 세상이래. 그러면 요 세상이라고 하는 녀석이 인정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이 없던 인정이 생긴다는 뜻일까 설마? 그건 아니겠죠? 어떤 소외와 고독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겠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백화를 생각하는 이유도 역시 아쉬움 때문일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죠? 그러니까 영달이도 마음으로 정말 백화가 마음에 들었었던 모양이야. 그렇지? 갑자기 뜬금없이 백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생각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뜻일 테니까. 자,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정씨 옆에 앉아있던 웬 노인이 새로운 등장했어요.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랑을 살펴보더니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 일들 가슈?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하세요?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도자. 자, 앞으로 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단어는 다 동일한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도자가 뭐냐면요, 불도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불도저를 몬다라는 얘기는 거기에도 뭐가 만들어졌다? 공사판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세모 단어들은 앞으로 이 변화된 현실 또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상징하는 단어가 될 거예요. 앞으로 몇 개 더 나올 거거든요.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그죠? 자, 도자를 끈대요. 그러니까 정씨가 말하죠. 삼포요? 삼포에서요? 아니 거기 어디 공사 벌릴 때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 데인데요. 자, 영달의 상상 속에 있었던 삼포는 고기잡이 하는 데고요. 감자 매는 데예요. 감자 심는 데예요. 오케이? 이거는 그러니까 잠깐만 잘못 말했는데 미안. 아무도 태클을 안 걸어. 정씨죠 이거? 정씨. 정씨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던 마음속 고향의 모습인 거야. 됐지? 내가 알고 있는 그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치? 뒤쪽에 숲 있고 앞쪽에 항구 있어서 고기잡이도 하러 가고 뒤에서 산나물도 좀 캐고 논밭 만들어서 쌀도 좀 심고 모두도 좀 내고 또 그런 것들. 근데 갑자기 노인이 와서 도자를 끝내잖아. 뭔 소리지? 하는 거죠. 어허이,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10년. 그럼 10년 동안 감옥살이 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너희는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말도 바로 거기는 지금 육지야, 육지. 바다에는 방둑을 쌓아놓고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자, 트럭 나왔죠? 맞죠? 트럭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건설이 한창이라는 얘기일 겁니다.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나르나요? 뭐 때문에요? 아니, 낸들 하나 관광 호텔을 연쳐진다면서 관광 호텔 산업화의 연모가 바로 이거지. 어디 경치만 좀 괜찮다 싶으면 거기다 대뜸 아파트 받고, 그치? 리조트 박아버리잖아.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다네.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 공사판 사람들의 장까지 들어서는 걸. 공사판. 자, 지금 선생님이 왜 세모를 칠하는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이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쉬운 문제이기도 해. 요 소재들하고 대비점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세모 단어는 변화하는 현실과 산업화와 도시화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하나 더 상징하는 게 있지. 뭐예요? 이제 방금 유일하게 고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누가? 정씨 역시 고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구절이잖아. 여기다 다시 이제 바꿀게요. 삼포는 고향을 어떻게 된다? 상실한다. 다 그런 셈이야. 그치? 자, 그러면서 그러면 나룻배까지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에 신장로가 나는데 나룻배는 뭐였어? 신장로 하나 더 있었네? 미안. 신장로가 뭐냐면 새롭게 낸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시멘트 같은 걸 깔아서 쫙 길을 새롭게 낸 거죠. 신장로까지 들어섰어.
아이고 사람이 많아지니 병고지. 자 이거 밑줄 쳐.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이 노인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다. 하늘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잃어버린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경심이라고 쓸게.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외경심. 두려워하면서도 떠받드는 그런 거잖아. 그치? 대자연의 힘. 이런 것들을 상실해버리는 상태를, 현실의 세태를 비판하는 거지. 자연은 더 이상 보존해야 되거나 가꾸어야 되거나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밀어서 어떻게든 이윤을 뽑아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거지. 저기 나무 많다고? 나무 다 베다가 종이 만들자. 그리고 나무 벤 자리에는 대충 이국적인 풍경의 나무 몇 개 더 심어가지고 호텔 하나 딱 지어놓고 그렇게 돈을 뽑아먹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참고로 그런 사회가 무슨 사회? 산업화 도시화 사회잖아. 그치? 자,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양이였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풍문, 소문이라는 뜻이잖아. 소문, 지금 자기가 눈으로 가서 직접 확인한 게 아니야. 이 옆에 있는 노인 아저씨한테 들은 말이잖아. 근데 너무 낯설어.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다리가 말하지. 잘 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자, 이거는 잠깐만 잘 들어봐. 듣기만 해봐. 예전에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학교에서 나와서 여기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정씨가 방금 충격받았잖아. 그치? 자기 고향을 잃어버렸지. 고향을 잃어버린 충격을 영다리가 옆에서 다독여주는 연민의 뜻이다 라고 알려주신 분 학교 선생님이 계시더라고. 왜냐? 지금 얘가 충격받아서 하니까 괜찮아요. 가서 우리 일이나 하면서 좀 자세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학교 선생님이 해석하셨다는 거야.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 선생님도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참고로 이 구절에서 밑줄 쳐놓고 잘됐군 이라는 말에 담긴 영다리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하면 영다리는 선한 의도라고 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야. 지금 영다리는 어쨌든 여기 있는 인물들 다 소외된 인물들이잖아. 다른 사람의 입장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정씨가 받았을 감정적 상처를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 좋았고 이렇게 말하는, 즉 상대방의 어떤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말하기로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뭐가 맞는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지금 여기서 잘됐군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잘됐군을 정씨에 대한 배려의 의미로, 그러니까 화제 전환이라고 표현해볼까? 화제 전환의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소외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의 속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일자리가 생겼다니 좋아하는 거겠지.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왜죠 이거? 뭐가 아니고 뭐다? 바로 학교 선생님들의 설명을 그만큼 자꾸 말씀드리지만 잘 들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야. 선생님은 표준적 해석을 전달해드리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학교에서 꼭 제발 귀를 바짝 열고 수업을 들어주셔야 돼. 우리 선생님이 이 작품의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힌트를 줘야 선생님도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하셨으니까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갖다 줄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준비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런 것들 좀 생각해주자. 그런 게 있었어. 자, 아무튼 그때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죠. 그죠? 왜냐? 그 다음에 문장으로 써줬지. 그는 마음의 정처. 밑줄 쳐볼까? 마음의 정처. 다른 말로 뭐라고 해석하면 돼? 두 글자? 고향. 그렇죠.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이야. 고향 상실이야.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려서 다시 한번 뭐라고 쓸까? 고향 상실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장.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 그냥 걔는 역시 또 강조 한번 해놨으면 좋겠어. 마지막 문장 한 문장 있지?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갔다 하면서 끝이 나버렸지. 뭔가 그치 오픈 결말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징적 의미를 잘 보셔야 돼. 기차 자체는 뭐의 상징해? 뭐의 상징적 덩어리야? 산업화의 상징적 소재야. 그지? 그리고 그럼 기차에 두 사람은 몸을 실었어. 두 번째, 그런데 기차가 나가는 길 앞에는 눈발이 내리고 있어. 그럼 뭐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다. 잡아보시고 또 당연히 어두운 들판이라도 암울한 미래라는 말을 덧붙여줄 수 있지 않겠니? 그지? 지금 그들이 가는 길 앞에 환한 태양이 비춰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눈 때려 맞으면서 가는 중이에요.
이런 장면들 자체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며 작품의 어떤 중심적인 정서를 한 방에 압축한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잡아주셨으면 좋겠어.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삼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이거 다 읽고 나면 되게 씁쓸하다 할 거란 느낌이 드시죠? 그죠? 나중에 한번 전문을 읽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시험법이기 때문에 읽을 수도 있겠지만, 소외된 사람들의 소외 이야기, 삼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봤고요. 이제 나목이라는 작품 나왔죠? 자, 현대소설의 마지막 작품. 요 나목까지 그냥 한 번에 같이 갈게요. 나목 보고 마무리합시다. 더워라. 강실 나만 더운 나만 더운 거지? 니들 괜찮은 거지? 내가 땀이 나만 많은 문제야. 후. 자, 잠깐만요. 지우개를 바꿔보자. 영상을 좀 끌까?